몸에 쌓이는 나쁜 지방은 혈관 질환을 부를 수 있다는데요. 건강한 지방은요, 우리 몸의 방패가 되지만 나쁜 지방은 오히려 몸속의 침묵의 공격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혈관을 살리는 올바른 지방 섭취의 비밀. 슬기로운 건강 백서에서 알아봅니다. 자, 알고 먹으면 혈관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는 지방의 진실,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죠. 지방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오늘 미니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는 것이 힘, 건강을 지키는 힘이죠. 오늘 지방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실 가정의학과 김시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방의 진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나 질문 드릴게요. 항산화가 뭘까요? 운동하고 피곤하고 그러면 자꾸 산화되니까 그거 막자 뭐 이거 아닌가요? 그런 느낌 맞습니다. 네. 우리 몸은요,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서 부산물, 마치 배기가스처럼 무언가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우리 몸을 해쳐요. 이게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네, 이 활성산소는 마치 이 몸속의 세포를 녹슬게 만들거든요. 우리 몸은 활성산소에 의해서 세포도 늙고 망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산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산화를 막아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항산화입니다. 이 항산화 성분은 세포가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항산화 작용이라는 것이 내 몸이 녹슬거나 상하지 않게 우리 세포를 보호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 얘기하신다 그러고 왜 갑자기 항산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들이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다. 이거는 좀 알고 계시죠?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을 가르는 가장 중요 포인트가 바로 이 항산화력입니다. 우리 몸의 좋은 지방은요, 바로 항산화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우리 몸의 나쁜 지방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은 반대로 항산화 작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나쁜 지방들은 활성산소를 늘려서 노화와 염증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건강한 지방은요, 우리 몸의 방패가 되지만 나쁜 지방은 오히려 몸속의 침묵의 공격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평소에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지방은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랜스 지방, 두 번째는 포화 지방, 그리고 세 번째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 세 가지 지방이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제가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산,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을 대표하는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몸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넣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요, 이 트랜스 지방은 굳어 있어요. 네. 그런데 포화지방산은 좀 끈적끈적해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불포화지방산은 기름으로 보이긴 하지만 액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르네요. 네. 그러면 이 나쁜 지방을 먹으면 혈관 안에서도 저렇게 끈적끈적하게 좀 안 움직이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지방산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게 되고요. 이게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고 항산화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노폐물들이 혈관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노폐물이 쌓인 게 심장에 쌓이면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그리고 뇌에 쌓이면 뇌졸중 같은 이런 위험한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이 나쁜 지방들이 만성 염증도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게 계속 세포를 괴롭히게 되면서 나중에는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좀 실험해서 불포화 지방산은 액체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 좋은 지방의 대표격인 불포화 지방산, 이런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가 섭취했을 때 LDL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하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상승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염증과 활성산소를 억제를 해요. 그래서 지방산과 세포의 산화를 방지해서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쁜 지방 섭취를 피하려면요, 뭐 고기를 과하게 먹거나 가공식품 많이 먹는 걸 피하면 될까요? 자연에서 온 식물성 기름들도 가공을 하거나 인위적으로 정제하고 추출하는 과정 중에서 트랜스 지방으로 변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섭취하는 오일들이 식물성 씨앗에서 추출한 오일들이죠. 근데 이 추출 과정 중에서 가열되거나 했을 때 산패 위험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공한 씨앗 오일도 잘못 섭취하면 나쁜 지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좋은 지방은 많이 섭취할수록 좋은 건데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불포화 지방산은요, 네. 보통 대표적으로 뭐 등푸른 생선이나 연어 같은 이런 생선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보카도와 같은 그런 식품에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맛있잖아요. 네, 표정이 바로 좋아지셨어요. 맛있는 아보카도 것에 얘기가. 들어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아보카도는 맛만 좋은 게 아니고 또 영양가가 높기로 유명해요. 그런데 이 아보카도를 압착을 하면요, 영양소와 이 함량이 그리고 또 흡수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아보카도 과육, 이 과육과 아보카도의 오일, 요 둘의 불포화 지방산 함량을 비교해 보면요. 네. 아보카도 오일에 약 7배가 더 많은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포화 지방산을 더 풍부하게 섭취를 하려면 아보카도 오일로 섭취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아니, 아보카도 오일에 불포화 지방산이 그렇게 풍부하면 이거는 먹으면 우리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보카도 오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지방, 이것들이 우리 혈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제가 또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쪽 컵에는 물과 식용유를, 그리고 다른 한쪽 컵에는 물과 아보카도 오일을 넣었습니다. 네. 그 후에요, 각각 나쁜 트랜스 지방, 이 트랜스 지방을 넣고 섞어주겠습니다. 이 물과 식용유를 섞은 컵은요, 아무리 섞어줘봐도 이 나쁜 지방, 트랜스 지방이 남아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반면에 아보카도 오일을 넣어준 컵은요, 이 나쁜 지방이 녹아서 없어집니다. 착한 지방이 나쁜 지방을 녹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보카도 오일에 풍부한 이 불포화 지방산이요, 나쁜 기름을 녹인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이 한 연구에서는요, 아보카도를 섭취한 사람에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착한 지방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보카도 오일에는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성분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피토스테롤과 올레산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이 두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토스테롤은요, 식물성 스테롤이라고도 하는데요. 스테롤 이름 뭔가 좀 들어봤죠? 콜레스테롤. 아, 네네네. 콜레스테롤과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선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이 몸에 좋은 피토스테롤을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 대신 피토스테롤이 대신 흡수가 돼요. 나머지 콜레스테롤들은 대변으로 배출되게 되죠. 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결국은 막아주게 되고요. 배출도 높이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럼 피토스테롤도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아보카도 오일에 피토스테롤도 많은가요? 그렇습니다. 이 오일에 들어있는 피토스테롤의 함량을 비교를 해보면요. 네. 아보카도 오일에 상대적으로 많은 피토스테롤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올레산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오메가 지방산 종류인 거죠? 쉽지 않은 건데 알고 계셨네요. 건강 프로를 조금 몇 년 했습니다, 제가. 네, 이 올레산은 오메가9 지방산이에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대표 성분이에요. 자, 이런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은요,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입니다. 그리고 항염 작용도 하기 때문에 네. 이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올레산은 산화 속도가 느려요. 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레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면요, 그 오일이 그만큼 신선한 상태를 오래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올레산은요, 과일 추출 오일에서 보통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아보카도 오일에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이 아니고 착한 지방은 좀 많이 먹고 나쁜 지방은 최대한 안 먹고 요걸 네. 좀 구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실수를 해서 건강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56살 신유진입니다. 이분이 바로 혈관 건강을 되찾은 주인공입니다. 평소 좋아하는 합기도를 하며 체력을 단련하는 유진 씨. 그녀가 이렇게 운동에 매진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제가 되게 건강했거든요. 헬스를 하면 팔로는 한 40kg, 그리고 다리로는 한 80kg씩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제가 몸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됐어요. 몸의 이상 증세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됐다는데요. 몸이 자꾸 기울어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였고 지독한 두통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물건을 놓쳐서 떨어뜨리는 일도 반복됐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태가 한 두세 달? 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예약해 줄 테니까 빨리 병원에다 하게 주민번호 불러줘봐. 병원에서 그녀가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는 뇌혈관이 부풀어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뇌동맥류. 대뇌동맥류인데 선생님이 이거 3mm면은 무조건 수술인데 2.9다. 2.9면은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한 달 만에 수술했어요. 빠른 대처로 다행히 뇌동맥류는 깨끗이 제거되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는데요.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운동하러 가요. 네. 아픈 후부터 체력이 떨어지고 코어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나이 먹으면은 코어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코어 운동 좀 하려고 친구들이 저한테 관리의 여왕이라고 불러요. 관리의 여왕이 행차하시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수술 후 관리를 위해 시작한 운동, 필라테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이쪽 지냈죠. 안쪽으로 오셔서. 안녕, 별이 안녕. 자, 오른다리 뻗어가지고 발목 쪽 조심히 올려주실 거예요. 좋아요. 자, 골반 정면 쪽 바라볼 수 있게 두 번째, 이렇게 앞쪽으로 후. 천천히 내려왔다가 키 커지듯 후. 셋. 오케이, 좋아요. 지금 필라테스 하면서 근육도 키우고 수술하고 난 후에 이렇게 조금 몸이 많이 불었거든요. 불었는데 이제 체중도 많이 감량되고 한 5, 6kg 정도 감량이 됐어요. 자, 후.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체력도 되찾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달라진 것은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6, 2개. 후. 지금은 좀 활기차졌어요. 미용을 배웠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부캐가 됐어요. 부캐가 돼갖고 지금은 모델들 헤어 메이크업을 제가 해줘요. 자격증도 따며 새 인생을 살고 있는 유진 씨. 그럼 과거에는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기름기 진 거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고기를 저희는 주구장창 먹는 집이에요. 부침개도 좋아하고 김치전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자주 해 먹으니까 식용유를 겁나 많이 썼죠. 지방간이 있어갖고 약을 먹었어요, 계속. 그렇다면 현재 그녀의 식습관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원아. 엄마 왔어. 오셨어요. 그치? 잘 놀고 있었어? 밥 먹어야지. 네. 조금만 기다려봐. 엄마 옷 갈아입고. 뭐 먹을까? 뭐 해주실 건데요? 내가 스테이크 해줄까? 과거 안 좋은 식습관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은 유진 씨는 어떤 식재료를 선택할까요? 그런데 이건 전에도 즐겨 먹던 돼지고기인데요? 식습관이 변한 게 맞나요? 단백질이니까 단백질도 섭취해야 되고 어떻게 맛있는 걸 한 번에 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좋아하는 돼지고기도 건강하게 먹기 위해 유진 씨가 선택한 것은 바로 아보카도 오일이었습니다.
기름이 문제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기름 많이 먹는 게? 이 기름은 괜찮아요. 이게 아보카도 오일인데 얘는 불포화지방이고 돼지고기는 포화지방이어갖고 둘이 같이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더 좋아요. 옛날에는 뭐 옥수도 안 좋고 빨리 타고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아보카도 오일은 타지도 않고 흡수도 잘 되고 좋아요.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낮아 산패 위험이 적다는데요. 그래서 각 기름들의 발연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아보카도 오일이 가장 늦게 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 여러 기름의 발연점 중에서도 아보카도 오일의 발연점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의 발연점은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는 온도로 이 온도를 넘기면 기름 속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고 또 유해 물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식물성 오일은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가열하거나 또 발연점을 넘겨서 조리할 경우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발연점이 넘어가면 산화가 일어나고 또 기름이 산패되어서 비타민이나 항산화 성분도 파괴되기 때문에 조리법에 맞는 발연점의 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과거 나쁜 기름을 먹던 습관은 버리고 좋은 기름을 선택한 유진 씨. 거기에 다른 식재료도 연어처럼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한 재료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로 샐러드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주면 좋은 기름을 곁들인 식단이 완성됩니다. 그 샐러드에도 이렇게 뿌려 드세요? 네, 건강한 오일이라서 샐러드에도 뿌려 먹고 여기 연어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병 정도 먹나 봐요. 식물성이어서 그리고 혈관에도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전에보다는 몸이 좀 더 가벼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제 의견이겠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는 식단에 아들도 만족하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엄마가 건강을 되찾아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폭탄을 심고 사는 건데 위험했죠. 그래도 아주 빨리 발견된 건 아니지만 너무 건강해져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계시니까 보기 좋고. 기름 냄새 하나도 나. 이렇게 채소와 육류에 아보카도 오일을 함께 먹는 게 도움이 된다는데요. 실제 한 연구에서는 아보카도 오일과 채소를 함께 섭취했더니 항산화 성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돼지고기를 함께 섭취했을 때는 포화지방 수치와 동맥경화 지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등손주까지 봅시다. 활기차고 행복한 유진 씨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 좋은 지방 중에서도요, 이 아보카도 오일은 섭취하실 때 한 가지 더 신경 쓰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뭔가요? 네, 바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네, 이 엑스트라 버진은요, 저온에서 열매를 추출하고 압착한 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가 더 풍부하고 흡수율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보카도 오일이라고 특별히 주의할 거라기보다 모든 식품이 마찬가지인 주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많이 드시면은 뭐 복통이나 설사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다른 질환이 있다면 꼭 드시기 전에 전문의와 상의 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짜 정보를 강의해 주신 우리 김시원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